네, 이제 오늘 핫했던 종목들을 첫 번째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종목들 내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노광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요즘 뭐 월요일이건 화요일이건 관계없이 그냥 매일매일 내립니다. 지금 매일매일 내리는데 오늘은 778.02에 코스닥은 3.7까지 내렸고요. 자, 코스피는 이 방금 이야기하신 삼성 관련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선방을 나름대로 해줬습니다. 0.7% 하락해가지고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가진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종목들 떨어지는 거 보니까 거의 반투매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9월 16일 날 900을 살짝 905까지 갔네요. 그죠? 자, 900을 살짝 넘기고 지금 778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 마이너스 13% 정도 좀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각종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이 지금 오늘부로 감에도 근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단계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비투죠. 개인들의 신용이 이제 떨어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신용이 떨어지면은 한번 급반등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제 미국장도 상승 모멘텀은 물론 없지만 다음 주 11월 3일 날 대선을 앞두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은 곧바로 부양책에 대한 타결이 되면서 약간 이제 블루웨이브라 그러죠. 민주당이 만약 휩쓸면 대통령도 민주당, 상원 하원도 만약에 그런 민주당으로 휩쓸면 뭐 이렇게 뭐 타결을 지지부진하게 끌 필요가 없겠죠.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가지고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1월 3일 날 대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가지고 지수에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수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차트하고 이제 유사한 이 모습이 바로 코스닥에서는 2015년도 한미약품이 올라갔을 때 2015년도 동그라미를 해보면 2015년도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뭐 HLB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2018년도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 구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 구간일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느냐. 지금 이제 지금하고 비슷한 구간은 이 두 가지 구간밖에 없고요. 자, 이때도 보시면 최대로 많이 뺐을 때가 한 2015년도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뺐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도 반등이 나오기 직전까지 한 마이너스 한 12 정도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나왔냐면 하락폭의 절반까지 나오고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지금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반등이 나오면 800선을 좀 넘기면서 또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단계 구간은 마지막 반등 구간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한 만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11월 3일 미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노광민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시죠. 네, 100% 가운데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위치한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까지 만나볼게요. 네, 우선 1위에는 종합 물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반도체 대장주가 당연히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언택트, 4위에는 조선주, 5위에는 시장이 불안한 만큼 정치 테마주가 주목받는 하루였습니다. 네, 6위에는 2위 반도체 대장주에 이어서 반도체 테마가 키워드로 올라왔고요. 7위에는 보험주, 8위에는 오늘도 또 한 번 코로나19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9위와 10위에는 나란히 그린 뉴딜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테슬라 발언과 관련된 키워드로 보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살펴볼게요. 1위에는 삼성물산, 2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아남전자, 상성생명 이렇게 같은 이슈로 묶인 종목들이 오늘 4군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13%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위의 카카오 좋은 실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3%대 밀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HMM은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12%대까지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종가는 9.29% 상승했습니다. 네, 삼부토건 오늘 25%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정치 테마주 크게 움직였고요. 6위의 아남전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3.8% 상승 보여줬고요. 반면 시제는 7% 넘게 밀리는 모습 오늘 보였습니다. 네, 그린 뉴딜 섹터 SY와 대선파인텍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의 삼성물산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 삼성그룹주에 대한 주가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고라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뭐 삼성 그 물산, 생명, 전자 이 종목들이 만약에 다른 종목들처럼 좀 크게 빠졌으면 오늘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처럼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오늘 삼성그룹 종목들이 좀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어쨌든 삼성물산 뭐 오늘 이야기 알 수가 없는데 삼성물산은요 지금 이제 뭐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왔겠지만 이정부 회장이 지분을 이 삼성물산 17% 가지고 있습니다. 네. 17%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SDS 있죠. 삼성 SDS를 지금 지분을 보니까 한 9%, 9.2%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세 재원이 지금 무려 1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는 절반을 내죠. 절반을 내는데 대주주는 거기서 또 좀 더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한 2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만도 11조 원을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그 한진그룹도 최근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대주주 지분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밀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뭐 M&A 이슈도 있었고 그랬는데 삼성그룹은 좀 다르죠. 삼성그룹은 상속세 자체가 11조 원입니다. 이 11조 원은 물산을 뭐 다 팔아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아마 좀 이 스트럭처를 좀 짜게 줘 삼성그룹에서 11조 원을 뭐 어떻게 하든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일단 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겠고 근데 뭐 배당이 많긴 많겠지만 11조 원을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파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굵직한 크기가 이제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지분을 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띠고 11조 원을 마련할지는 뭐 지금 현재로는 알 수는 없는데 제일 덩치가 큰 삼성전자 지분 매각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그룹은 복잡합니다. 예, 제일 위에가 물산이 있어요. 그 다음이 생명이 있고 그 밑에가 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자 지분을 팔게 되면 삼성생명의 지분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이 또 약화되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팔면은 대주주가 과연 되느냐 또 그런 문제도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정확하게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급등한 이유는 배당이라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물산이 오늘 13%나 좀 올랐습니다. 사실은 삼성물산만큼 삼성그룹에 대한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없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물산도 올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분을 상당히 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그것에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상승에 대한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리포트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예, 그죠? 그런 시가총액의 뭐 절반까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시가총액이 보유 가치 지분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창 때는 그 동력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적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냐? 그것도 아닌데 참 좀 아쉽고 안타까운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드디어 그 이슈를 오늘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오늘 이제 장중에 좀 뛰었다가 장중에 뛰었다가 좀 깔아앉긴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오늘 수급을 잠깐 보시면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77만 주나 샀는데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이제 중기로 볼 예정인지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은 소강 상태를 좀 보였고요. 어쨌든 이번에 외국인들은 매도 기회로 삼는데 과연 이제 내일 만약에 물산을 또 매수를 만약 기관들이 하면은 삼성그룹 쪽이 좀 심하게 좀 세게 좀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내일 기관들 매수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 살아있으니까 그거라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상속세 11조 원을 마련하는데 귀추가 주목된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4위에 자리한 HMM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오르면서 실적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오늘 장중 12% 넘게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불구하고 HMM이 옛날 현대상선이죠. 오늘 9%나 올랐습니다. 고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오늘 9% 오른 종목 몇 개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오른 종목이 100개나 있지만 그중에서 실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뭐 테마주, 정치 테마주, 또 오늘 삼성그룹 테마주 그쪽으로 올랐지. 이렇게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간 종목 거의 없는데 오늘 HMM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잠깐 보시면 좀 밑에 나와 있지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주 대비해서 20%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4월 그러니까 8년 전 운임 지수 이후로 가장 높은 지수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해운주들은 사실은 시장의 관심권이 특히 이제 현대상선 이 HMM 같은 경우는 하도 솔직히 말하면 좀 뒤어가지고 옛날에 그저 현대 그룹 어떤 그 부도 이런 것들에 대해 약간 뒤어가지고 손이 잘 안 가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르면서 그리고 실적 호전에 이어서 지금 오늘도 지금 올랐는데요. 차트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의 차트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부도를 뭐 연속으로 겪으면서 2013년도 이후 차트는 뭐 감자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난 종목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다가 지금 올해 3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60일선 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전 고점이 지금 아까 2012년도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고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를 좀 따져보면 지금 이제 운임 지수가 거기까지 올랐으니까 2012년도는 사실은 이제 어디까지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14만 원, 14만 원. 14만 지금 이제 뭐 8,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피크를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 그룹이죠. 현대그룹이라고 하니까 현대상성그룹, 현대상성그룹의 어떤 그룹 자체의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빠져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차트로만 좀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 시기와 비교하면 14만 원이니까. 자, 그래서 충분히 뭐 또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앞전 고점까지도 또 한번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15,000원 정도 지금 8,000원인데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상승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에 자리한 삼부토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사내이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삼부토건은 고라고 이야기해드릴게요. 삼부토건이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삼부토건이 지금 이 건설주들이나 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뭐 중소형 건설사나 이런 종목들이 하나도 안 오르는데 이제 계속 이 종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는데 뭐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것도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의 상승 요인이 과연 뭘까를 계속적으로 한번 따져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솔직히.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은 동생이죠. 동생이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소식에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는 알 사람은 다 알았다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다 그래 보여지는데요. 동생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많이 또 올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소식이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뭡니까 한 4배 아니 4배가 아니고 한 3배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었거든요. 한 3~4배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늘 뭐 또 한 20% 갔고 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또 12% 갔으니까 한꺼번에 40%가 올랐습니다. 어쨌든 좀 새로운 정치 테마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가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기존에 잘 알려진 정치 테마주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 테마주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고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매니저님의 베스트 종목일까요? 자, 오늘 종목 이제 상한가 간 안암전자는 종목을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이 안암전자 이제 오늘 왜 상한가를 갔냐면요. 삼성전자 인수 하만이죠.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는데 그 하만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차 섹터로 묶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번에 자율주행차가 올라갈 때 전혀 미동도 안 한 약간 뭐 그렇게 미동도 안 한 건 아닌데 막 돌파를 막 크게 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삼성전자 이슈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런 이제 하만 투자 소식의 급등이 가끔씩 나오는 종목이에요. 1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종목이. 그러다가 1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상한가를 쳐요. 상한가를 치는데 보시면 한 번씩 상한가를 치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1년마다 한 번씩 이 짓을 합니다. 이 안암전자가.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기보다는 좀 테마주에 가깝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막 급등이 한 날이 이게 2017년도 이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때 이 안암전자가 하만에 대해 부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이 이 종목이 얼마 갔냐면 1,500원에서 5,500원까지 가서 한 4배가 스트레이트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이슈로 지금 매년간을 해먹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암전자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뭐 위치도 그래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뭐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종가로 좀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1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치솟는 타이밍이 오는 안암전자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5시에 공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많이 빠졌지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모든 종목이 지수가 과매도 근역으로 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를 공개방송 때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노광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